요테이까지나 미행한 거야? 물론. 고스트 오브 스시마의 후속작 고스트 오브 요테이가 오는 10월 2일 출시를 앞두고 상당한 분량의 게임 플레이 영상과 정보를 토해냈습니다. 이게 겉으로 봐서는 일단 주인공이 여자로 바뀌고 배경은 홋카이도로 옮겨간 정도만 눈에 들어오는데, 그동안 플레이스테이션 블로그랑 개발자 인터뷰를 통해 알려진 여러가지 정보를 종합해보면 스시마 때랑은 사뭇 다른 새로운 요소들이 적지 않이 눈에 띄거든요. 과연 전작의 명성에 걸맞는 갓겜으로 뽑힐 수 있을지, 2015년 하반기 플스게임 최고 기대작 고스트 오브 요테이의 알짜배기 정보 깔끔하게 정리 들어갑니다. 당장 진행시켜볼게요. 고스트 오브 요테이의 이야기는 고스트 오브 스시마의 사건 약 300년 후, 이번엔 일본의 북쪽 끝, 지금의 홋카이도 지역인 에조치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요테이 6인방이라는 무법자 무리가 한 일가족을 몰살하고 남겨진 어린 딸 한 명마저 잔혹하게 어깨에 칼을 꽂아놓고 나무에 묶어둔 채 떠나버리죠. 하지만 무서운 생명력으로 간신히 살아남은 아치는 이후 쉼없이 전투기술, 암살법과 사냥법을 단련했고, 그렇게 16년이 지난 후 마침내 복수를 위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스트 오브 요테이는 가족의 원수를 갚기 위해 나선 아츠가 도중에 여러 동료들을 만나고 숱한 위험을 넘어서면서 과거 스시마의 망령 못지않은 요테이의 원령으로서 전설을 써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플레이 중에 아츠가 옛날에 살던 집으로 돌아오면 버튼을 하나 눌러서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으로 전환이 가능한데요. 이런 식으로 행복했던 그녀의 어린 시절을 경험하면서 가족을 잃은 상처와 복수심에 더욱 공감하고 스토리에 깊이 이입하게 될 전망입니다. 악명 높은 요테이 6인방을 처단하는 건 이 지역 그 누구도 엄두 못 낼 일입니다. 단순히 6명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 세력하에 있는 수천 개의 칼날을 꺾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일종의 보스라고 할 수 있는 이 6인방의 정체가 벌써 다 나왔죠. 뱀, 오니, 여우, 거미, 용, 그리고 끝판왕 포지션으로 보이는 사이토까지 6명인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이번에 전작보다 훨씬 자유도가 높아져서 누굴 먼저 처단할지는 전적으로 우리 선택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정해진 순서가 따로 없어서 끌리는 대로 향하면 되는데, 보니까 아츠가 한지에 복수할 놈들 이름을 적어놓고 이걸 갖고 다니면서 한 놈 제낄 때마다 그 부분을 칼로 쭉 그어버리는 이런 디테일이 살아있는 멋진 장면도 인상적이었고, 이게 복수도 복수지만 아주 쏠쏠한 보상이 딸려있더라고요. 요테이 6인방 각자한테 무기가 하나씩 배정돼 있어서 처치할 때마다 새로운 무기를 다룰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얻을 수 있는 무기 종류엔 어떤 게 있나 살펴볼까요? 일단 카타나는 뭐 당연히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고, 이런 창이라든가 사슬낫, 대테도, 쌍검까지 근접 무기 5종이 공개됐고요. 원거리 무기로는 활이랑 이번에 무려 총이 등장을 했습니다. 전작 스시마 때보다 300년 후인 1600년대 초니까 그간 기술의 발전이 있었던 건데, 실제로 16세기부터 이 화승총이 동아시아 일대에 전파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중에 어떤 무기를 쓸까 하는 문제는 취향도 취향이지만 어떤 적한테 어떤 무기가 더 잘 통한다 하는 일종의 상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슬낫 같은 경우엔 잠입으로 적한테 일정 거리까지 다가가면 세모랑 동그라미 같이 눌러서 적을 나한테로 땡겨온 다음 죽이는 이런 고유의 암살 기술을 쓸 수 있어서 적한테 둘러싸이지 않고 숫자 줄여나가는 데 좋고, 잡기 공격을 해오는 덩치 큰 적을 상대할 땐 휘두르는 속도는 느리지만 한 방의 위력이 좋아서 이런 놈들한테도 경직을 먹일 수 있는 대테도 같은 무기가 효과적이죠. 죽인 다음에 손목 스냅 딱 주면서 묻은 피 털어주는 이런 깨알 같은 디테일도 놓칠 수 없는 관전 포인트 되시겠고요. 그러니까 사무라이나 닌자 한쪽을 정하는 게 아니라 전작보다 다양한 무기를 다루면서 상황에 따라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략하는 재미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스트 오브 스시마 하면 또 이 사무라이 영화가 떠오르는 특유의 절도 있는 액션, 이 독특한 손맛이 한몫 단단히 했잖아요. 고스트 오브 요테이도 그런 컨셉은 비슷하게 가져가면서 여기저기 조금씩 양념을 덧친 모습이 눈에 띕니다. 적이 갑자기 노란색 빛을 내면서 공격해올 땐 일반적인 가드로 막을 수 없고 무기를 놓치게 되는데, 타이밍 맞춰서 세모 길게 누르기로 집중 공격을 먹이면 오히려 적이 쓰고 있던 무기를 떨어뜨리게 만들 수도 있고요. 쿠나이 수리검, 폭탄, 실명가루 같은 보조 무기도 건재해서 언제든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적도 중간에 무기를 바꿔가면서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또 순간적으로 그거에 맞게 창을 들고 덤비면 거기에 상성이 좋은 쌍검을 꺼내서 빠른 연타로 상황을 정리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적을 공략할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전술적인 전투 기대가 되네요. 개발사 서커펀치는 고스트 오브 요테이가 자신들의 이전 그 어떤 게임보다도 플레이어 자유도를 중시한 게임이란 걸 강조했는데요. 호기심을 갖고 방랑을 하든 전투를 찾아다니든 아니면 스토리에 집중하든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은
탐험을 하며 세계 구석구석에서 단서를 습득하고 이 단서를 통해 새로운 지역으로 갈 길이 열리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적을 신문하면서 오니에 대해 물어보면 불에 활활 타고 있는 마을로 안내를 하고, 거기서 무섭게 덤벼드는 적대적인 무사들을 처치하면 새로운 사무라이 전투 기술을 얻을 수 있죠. 근데 만약 아까 그 똑같은 놈한테 여우에 대해 물었다면 이 단서는 눈 덮인 지형으로 아츠를 인도하고, 거긴 은밀하게 기습해오는 닌자 적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얘네를 정리하면 새로운 닌자 전술을 배우게 되는 시기고요. 그러니까 월드맵을 펼친 다음 그동안 얻은 단서들을 쭉 보면서 어디를 먼저 가볼지 자유롭게 퀘스트를 선택하면서 모험하는 방식 되시겠습니다. 요테이 6인방 제거라는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아츠의 원령전설, 즉 일종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아츠한테 붙은 현상금이 오르게 됩니다. 그럴수록 점점 더 위험한 적에 관심을 끌게 되고, 결국 나도 복수할 적들을 쫓으면서 한편으로는 쫓고 쫓기는 구도가 만들어질 각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작의 배경은 현재 홋카이도로 알려진 일본의 에조 지방, 거대한 존재감으로 우뚝 솟은 요테이산 주변 지역으로 1600년대 초 당시엔 여기가 본국의 입김이 닿지 않은 일본의 무법지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시마 때랑은 결이 다른 분위기, 광활한 초원과 눈 덮인 툰드라 같은 자연이 살아 숨쉬면서 한편으로 평범한 마을처럼 보이는 곳에도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알 수 없다는 특이점이 있고요. 이런 특수한 환경에서 홀로 모험을 시작한 아츠는 여정에 필요한 자금을 수급하기 위해 현상금 사냥꾼 일을 하게 되는데요. 요테이 6인방 말고 다른 현상금 걸린 적들을 처치하고 보수를 받는 일종의 사이드 컨텐츠가 되는 셈이죠. 고스트 오브 요테이의 세계 곳곳에는 이렇게 생긴 성찰의 재단이 숨겨져 있습니다. 재단을 찾으면 일종의 스킬 포인트를 얻어서 새로운 스킬을 잠금 해제할 수 있게 되고요. 스킬 트리를 보면 공격, 암살, 생존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나뉘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 공격 스킬로는 퍼펙트 페리부터 해서 앞서 본 것처럼 적이 노란빛 공격을 할 때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무장해제 카운터도 여기 보이고, 이렇게 고스트 오브 스시마랑 비슷한 방식 기술부터 여러가지 무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것들까지 다양한 스킬로 전투의 깊이를 더할 전망입니다.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운 좋게 재단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그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한계가 있으니까 지도 제작자한테서 여행자 지도를 구매하는 방법도 있다고 해요. 구매한 지도를 월드맵에 갖다 대고 조각 퍼즐 맞추듯이 맞춰서 위치 확인하는 장면도 공개가 됐습니다. 오픈월드 게임 좋은 게 뭐겠습니까? 보이는 곳은 어디든 마음껏 가볼 수 있다. 이게 특인데, 고스트 오브 요테이에서도 이렇게 쭉 둘러보다가 저기 뭐가 있는 것 같다 싶으면 망원경을 꺼내 들고 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본 다음 그냥 무작정 찍고 달려보는 이 오픈월드 자유도, 이게 이번에 스케일도 스시마 때보다 커진 데다가 자연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홋카이도 지역인 만큼 기대가 크고요. 이런 시각적인 감동에 더해 알까기 삘 나면서 묘하게 친숙한 동전치기라든가 전작과 마찬가지로 대나무 배기, 온천욕도 있고 이번에 새로 생긴 수묵화 그리기까지 깨알같은 컨텐츠로 오픈월드를 채워놨다고 합니다. 이번 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동료들 중에는 우선 트레일러에서 남다른 존재감으로 등장한 이 늑대. 이 늑대가 약간 가족을 잃은 아츠한테 새로운 가족 같은 포지션을 담당하는 것 같은데, 아츠 옆에서 나란히 싸우는 모습까지 공개가 되면서 활약이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모험 중간에 야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다른 많은 게임들에서 하는 방식처럼 야영지 터에 도착한 다음 거기서 쉬는 게 아니라 오픈월드 어디서나 간이 캠프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여기서 악기를 연주하거나 요리를 해서 먹으면 일정한 능력치 버프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캠프로 누군가 찾아오는 이벤트도 공개가 됐습니다. 개중에는 물건을 팔러 오는 떠돌이 상인도 있고, 아니면 그동안 만나서 좀 친해진 NPC들이 있을 거잖아요. 얘네를 직접 불러서 대화도 하고 특정한 업그레이드도 받고 여러가지 정비가 가능한데요. 개인적으로 보다가 이건 좀 참신한데? 했던 부분이, 보통 이런 류의 게임들을 보면 그동안의 스토리랑 진행 과정을 모아놓고 확인하는 일지 메뉴가 있는데, 요테이에서는 텍스트 압박이 오는 일지 메뉴 대신에 이렇게 간지나는 캐릭터 일러스트로 꾸며진 늑대물이라는 인물 중심의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여기 아츠의 조력자들이랑 상인들이 쭉 있는데, 이런 상인의 경우엔 노란색 글자로 어떤 장비를 파는지 표시해주는데, 이런 애들은 이 상태로 X 누르면 아까 본 그런 캠프에서 얘를 부름 서비스처럼 호출해서 장비를 살 수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아이템 하나 구하거나 업그레이드 하나 하려고 귀찮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오픈월드 게임에서 자주 빠지는 함정을 여기서 많이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끝으로 고스트 오브 요테이를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게임 모드도 공개가 됐습니다.
우선 일본을 배경으로 하는 만큼 풀 립싱크 1어 음성으로 플레이하는 사무라이 시네마 모드가 있는데, 한국인 입장에선 굳이 영어 음성을 선호할 이유가 없으니 대부분 이 모드로 플레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밖에 역시 전작과 마찬가지로 옛날 7인의 사무라이로 유명한 감독이죠. 쿠로사와 아키라 영화빌 나는 흑백 색감에다가 필름 그레인 효과, 그리고 여기 어울리는 오디오 필터랑 바람 세기를 더 높게 조절한 쿠로사와 모드도 이용 가능하고, 그 다음 전작엔 없었던 모드 2개가 추가되는데, 우선 2010년 영화 13인의 자객의 미이케 다카시 감독이 참여한 미이케 모드가 있습니다. 이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플레이 영상을 보면요, 카메라 거리가 좁아지고 피랑 진흙이 더 많이 튀게, 한마디로 유혈이 낭자한 비주얼이라 이걸로 하면서 포토 모드로 사진 찍으면 멋진 작품 많이 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일본 감독 콜라보 특집으로 카우보이 비밥, 사무라이 참프루로 유명한 와타나베 시니치로가 참여한 와타나베 모드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그래픽 말고 사운드가 달라지는 부분이고, 컷신이나 주요 스토리 진행 파트를 제외한 탐험이랑 전투 게임 플레이 부금으로 와타나베 감독이 작곡한 로우파이 음악을 틀어준다는 깜찍한 발상이 돋보이는 모드입니다. 여기까지 고스트 오브 요테이 알려진 모든 정보 총정리해봤습니다. 2025년 10월 2일 플스5 독점 출시작이고, 오늘 살펴본 게임 내적인 요소랑은 별개로 주인공을 여성으로 한 게임에 흔히 나오는 말들이죠. 여주인공 아츠의 외모가 안 예쁘다 라든가, 아츠의 얼굴 모델이면서 성우를 맡은 배우가 운동권 성향의 퀴어라는 점, 철저한 고증을 자랑하면서 역사적으로 아주 희귀한 여자 사무라이 플러스 현상금 사냥꾼이 웬 말이냐 등등 각종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PC주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입장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전작에서 거의 발전한 게 없는 것 같다,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스 같은 느낌이 난다, 이렇게 고스트 오브 스시마 때랑은 사뭇 다른 출시 전 반응들이 목격되고 있는데요. 과연 게임의 재미와 작품성으로 이런 논란을 종결시키고 전작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서 다음 영상 만드는 데 힘 실어주시고요. 이제 여러분이 고스트 오브 요테이에 기대하시는 부분, 걱정되는 부분까지 마구마구 댓글 달아주십시오. 페이퍼 타월이 여기 있네.